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미중 정상회담이 3시간 넘게 진행된 후 방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건강한 미중 관계 정립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경쟁 관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 거론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핵사용 반대에 동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바다주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콜테지 메스터 상원의원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당을 탈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반쪽짜리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르스 후보를 역전하고 1위로 나섰습니다. 현재 선거 개표율 67%를 보이는 가운데 캐런 베스 후보가 카루소 후보에게 1.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는 로버트 루나 후보가 알렉스 비아누에바 후보에게 17.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병원 입원자가 급증한다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 여성의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지난 주말 랄프스 마켓 앞에서 한인 및 타인종 주민들이 모여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리얼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자 캘리포니아 발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회가 DMV 출장 서비스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 2대가 공중 충돌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관람객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 측은 폭발 사건의 배후 조직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 장관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내일 소환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116대 103으로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7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램스가 아리조나에게 17대 27로 패하고 3연패를 당하며 조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 쿠퍼 컵에 부상까지 겹쳐서 이번 시즌 전망은 우울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3시간 넘게 이어진 가운데 방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는 철통같다 이런 점도 정상회담 도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긴 악수를 나누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만나서 반갑다라는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두 나라의 협력과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두 나라가 공동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차이를 관리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쟁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일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뜻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과 무책임한 핵 위협을 거론했는데, 시 주석도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핵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공통된 믿음에 대해서 재확인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등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논의했다며 더 진전된 협의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양안, 즉 중국과 대만 평화 안정과 대만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계 공동 성명, 즉 수교 성명 등의 미중 관계 주요 성명 등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오늘 대만 관련 발언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와 작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영상회담 때보다 절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늘 미국에 대한 견제성 발언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에 대해서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현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또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며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공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발리에서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엑슨모빌은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탄소 포획 저장에 2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에 따르면 페르타미나 석유 가스전에 10억 톤 분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16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과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 포획 기술 등을 통해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두 나라는 인도네시아 5개 주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6억 9,800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이 6억 4,900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4,900만 달러를 각각 출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 반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45분간 회담했고 당초 예상했던 30분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처음에 대자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점을 환영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 한국 대통령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즉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 지시에 따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고자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실상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에 쿠르드 무장 조직이 있다며 수십 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 무장 조직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아 사람들이 분주히 거리를 오갑니다. 갑자기 강력한 폭발과 함께 거리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Several people injured, bleeding from their ears, bleeding from their legs, and several people crying all around. 이 폭발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졌고 81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스탄불의 최대 번화가로 당시 주말 오후를 즐기려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시리아 국적의 여성이 용의자로 모두 4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폭발건의 배후로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지목했습니다. PKK는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등을 거점으로 하는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으로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 인접국에서까지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1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이 비치는 덕분에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한 주간도 남가주 하늘 대체로 맑게 유지되고 비 소식 없는 건조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조금씩 산타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또 화요일인 내일 저녁 7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LA 카운티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강풍경보도 발효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풍속 35마일에서 60마일까지 예상됨에 따라서 산불을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7도, 해안 지역은 66도 48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9도, 낮 최고 기온 56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놀스 방향입니다. 카텔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벤나이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은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5번 놀스 방향입니다. 605 놀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스 네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벨플라워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10번 사우스 방향에서 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 결과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현재 67%가 개표된 가운데 지난 주말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르스 후보를 제치고 역전에 성공을 했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발표한 개표 현황을 보면 67%가 개표된 가운데 캐런 베스 후보 30만 6,990표, 리카르스 후보 29만 7,527표를 얻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50.78%의 득표율, 리카르스 후보가 49.2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9,463표 차입니다. 지난 예비선거 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 때 리카르스 후보가 1위로 올랐지만 베스 후보에게 결국은 역전당한 후 그대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베스 후보가 결국 1위로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개표분이 충분히 많아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현재 미개표 추정치가 73만 9,300표, 유권자 등록 투표 2만 1,000표, 그리고 잠정 투표 300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미개표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선거의 결표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한인 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주하원 제67지구에 출마한 유수연 후보는 지난 9일 첫 개표에서 0.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돼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11일 개표부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개표 결과가 남아있지만 개표 때마다 격차가 벌어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의원은 격차가 다소 좁혀지기는 했지만 당선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틸 의원은 현재 7.6%포인트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연방하원 40지구에 출마한 영킴 의원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지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바다주의 민주당 캐런 콜테스 메스토 상원의원의 당선이 상원의원 당선이 거의 확정 발표되진 않았지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화당 압승 시나리오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재정,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에 따른 금융시장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선거 결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등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행정부, 공화당이 의회를 각각 장악해 행정부와 의회가 엇갈리는 경우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서 주요한 정책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불확실성 제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역대 중간선거 이후 증시 성적이 좋았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전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 같은 민주당 행정부, 공화당 의회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단기적 영향은 연준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 상향 가능성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원에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을 다루겠다면서 부채 한도는 당연히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로 향후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잠재적인 대권주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공화당이 최근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기대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책임론이 제기되며 공경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플로리다주에서 바람머리로 재선에 성공한 드샌티스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이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과 또 친공화당 성향의 무당층 유권자 42%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드샌티스 주지사를 선호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도는 35%에 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측근들을 중심으로는 이번 중간선거 책임론이 사그라진 다음으로 이 시기를 미루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실제 일정 연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34%는 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LA 카운티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이 5달러 50.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인 개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39.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5달러대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5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상차림은 예년보다 다소 간소하게 차린다 해도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작년 11월과 비교할 때 모두 대부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소비자 플랫폼 패치 보고서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저녁의 상차림 가격은 작년에 비해 약 11.4%포인트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메뉴인 이 프로즌 칠면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2%가 올랐고 조류 독감 이슈까지 겹쳐서 가격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휘핑크림과 감자, 또 파이 반죽, 필링 크러스트 등의 가격도 평균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터키 가격이 비싼 만큼 햄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11.6%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실내 코로나 마스크 착용,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독감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 호흡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름이 좀 어렵죠. RSV라고 자주 표현이 되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경고됨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지침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비상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과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적어 면역력이 쇠퇴한 상황에서 세 가지 질병 모두 한순간에 유행하는 올겨울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미크론 부스터샷을 접종한 주민은 단 12%에 불과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입원 환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병원 내 코로나 환자 수는 5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전염성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며 현재 이렇게 낮은 부스터샷 접종률은 우려스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독감 접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무조건 접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남가주 지역에서 독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시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잘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 지역 독감 유행 상태를 높음 단계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또 9월 말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는 영유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아과 병원마다 지금 입원실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IT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중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구직자들도 이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졸 예정자들의 리크루팅이 한창인 상황이지만 테크를 비롯해 고용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일제히 감원바람이 불고 있는 테크 쪽 구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롯한 공과 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빅텍의 감원바람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인해 빅텍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의 IT 부서 쪽으로 방향으로 트는 분위기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리 대표입니다. 투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테크 쪽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회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뽑아놨던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좋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 한인구직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근무 환경에서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근무 조건에 맞춰 재택근무와 높은 급여를 제공했는데 현재는 기업이 내거는 급여와 조건에 맞춰 한인들이 이를 맞춰가는 추세로 두드러집니다. 재택근무 오퍼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테크로 해가지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회의도 하고 같이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CEO들이 지금 다시 그냥 회사로 다 나와서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좋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든리 잡코리아 USA 대표는 테크 계열의 신규 채용 중단부터 시작해 이것이 결국 회사 내 회계 부서 등 모든 부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냥 모든 분야가 다 똑같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든 회사는 채용을 안 하게 되고 어디든 회사는 감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어디가 좀 더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다 채용이 줄어들고 사람을 더 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든리 대표는 대졸 예정자들이 까다롭게 회사를 고를 분위기가 이제 아니라며 한인구직자들에게 잡 오퍼가 온다면 근무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춰 취직을 한 후 취업시장이 안정된 뒤 이직을 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발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캘리포니아에서 23만여 명이 신규 발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미발급자가 많이 남아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내년 휴가 기간이 오면 자신이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라며 빨리빨리 리얼 아이디 신청하고 발급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 신분증입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공항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수요도 많은 상황인데 LA 한인회 측은 요청이 많아서 DMV와 협의해 12월 중에 다시 한번 한인회 간에서 이 DMV 출장 서비스를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9월에 출장 서비스를 한 번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샌버나드로 카운티 한 주택에서 지난주 펜타닐 알약 100여 파운드가 압수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이번 압수는 지난 10일 차량 검문을 통해 셰리프가 마약 판매 정황을 포착한 데 이은 것입니다. 이후 당국은 영장을 발부받아 200 이스트 19 스트릿을 수색했고 주택과 차량 수색을 통해 펜타닐 알약 104파운드, 메스페타민 5온스와 총을 발견했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성 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해 갱 조직을 와해시키고 기타 폭력적인 범죄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딸랑딸랑 구세군 남비 볼 시즌이 왔지요. 구세군이 오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선 냄비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구세군은 킴스전기와 갤러리아, 한남체인 앞에서 모금 행사를 진행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냄비 행사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전화 213-480-0714, 213-480-071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최근 한 한인 여성이 행콕팍 인근에 위치한 랄프스 마켓에서 한국말을 썼다가 직원에게 인종차별이 섞인 언어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토요일 이 마켓 앞에서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 주민들이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12일 정오 행콕팍 인근에 위치한 랍스 마켓에서 피해자 한인과 그레이스 유 변호사 주도 아래 인종차별 폭언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인을 포함해 다인종 40여 명이 참가해서 최근 발생한 인종차별 발언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증오범죄 사실을 LAPD에 신고한 상태이며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아시안 증오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랄프스 측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드컵 상황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일단 11일 정도 남았는데 어제 그 카타르에 입성을 했네요. 한국 대표팀이. 그래서 일단 문풀기에 들어갔고요. 그 카타르에서 들어온 소식 간단하게 짚어보니까 물론 유로파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돌아오죠. 나폴리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하니까 따로따로 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합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 선수는 지금 아직도 도착을 못했고요. 굉장히 아마 선수들한테 편의 제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아무튼 월드컵이 11일 남아서 일정도 궁금하고 해서 우리 앵커께서 여쭤보시는 대로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게 손흥민 선수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고 이제 센터 우리 바로 주장인데 팀의 주장인데 거의 한 2주 다 돼가네 벌써. 눈 부위에 골절 그러니까 이게 팔뚝으로 맞아갖고 눈 부위에 이렇게 약간 금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 관리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 경과가 좋고 그저께는 그 경기장에 나타났는데 이제 뭐 뛴 건 아니고 사복을 입고 와서 경기를 관전하면서 아주 월드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췄어요. 그 옛날에 그 한일 월드컵 때 김태형 선수인가가 그 얼굴 안면 가리개를 하고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 모습이 아마도 이번에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강인 선수가 또 선발 당첨이 됐어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근데 벤투 모르겠어요. 여론에서는 계속 이강인 선수가 선발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 선발 대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고 갔는데 벤투가 이강인 선수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빨리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돼서 26개 그 이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과연 그 어떤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의 그 대타 또는 같이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김민재 선수가 워낙 그 지금 피지컬도 좋고 경기력이 좋아서요.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수비 불안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에서 이번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카타르도 좀 네. 궁금합니다. 카타르요? 카타르가요? 일단은요. 어딘가 했더니요. 여러분 그 사우디에서 쭉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포항의 호미곶 같이 톡 튀어나온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크기는요. 대충 그 경기도보다 조금 작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은 나라인데 280만 명. 생각보다 인구가 많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카타르 현지 시민권자는 그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28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이제 채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나라가 이 이슬람유를 보고 굉장히 따라요. 그래서 이번 그 월드컵 대회에서요. 일단 선수든 누구든 돼지고기는 못 먹어. 그리고 삼겹살은 꿈에도 꾸지 마.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술도 못 먹고 술은 이제 이번에는 이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지정된 장소가 호텔인지 경기장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영국서 온 그 응원단들, 컬리건들이 이렇게 맥주 마시고 응원하고 뭐 이게 또 가끔가다 폭행 사고가 나서 계속 불상사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 또 스포츠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애인끼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동성애도 절대로 안 되고 혼외정사도 안 되고 기타 등등해서 잘못하다가는 망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응원단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영국에서 온 그런 유럽에서 온 응원단 중에 사고 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지만 선수가 이적했어요. 그렇죠. 최지만 선수가 탐파베이가 원래 이전 유망주 값싼 선수들 많이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제 판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넘기는 그런 걸 잘하는데 피츠버그 파이레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16년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롤 단신 유학 와가지고 야구 유학이죠. 그러다 결국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2016년에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의 빅리그 데뷔를 했죠. 그래서 양키스, 밀워키 뭐 기타 등등 돌다가 이제 탐파베이에서 그래도 꽃을 피웠는데 금년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결국은 후반에 좀 좋지 않아가지고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피츠버그가 필요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 투수 잭 허트먼을 받고요. 그다음에 최지만은 피츠버그에 팔았는데 320만 불 정도 받았으니까 최지만 선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10년을 채워야지 연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알고 보니까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대 안 갈 것이다. 군대가 남아있잖아요. 군대 안 가고 10년 채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지만 선수 외에 박효준과 배지환 등 2명의 한국 선수가 있어서 앞으로 6명만 더 영입을 하면 피츠버그에서 전부 한국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야구 소식까지 그리고 월드컵 야구 소식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러스 에어쇼에서 미국의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고 관람객 4,000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날던 전투기 2대가 가까워지더니 이내 충돌합니다. 전투기가 추락하자 땅에선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기념 에어쇼에 참가한 전투기 2대가 비행 중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사망자 신원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CNN은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은퇴 조종사, 1명은 전직 조종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람객 4천여 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 주력 폭격기 B-17과 P-63 킹코브라 전투기입니다. 기체가 큰 B-17에는 4-5명이 탑승하며 P-63은 조종사 혼자 탑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투기들이 고도를 낮추며 하강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쇼에서 비행기 항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One of the things we would probably most likely be trying to determine is why those aircraft were at co-altitude in the same airspace at the same time. 미국에선 에어쇼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9년 코네티컷에선 폭격기가 추락해 7명이 숨졌고 2011년 네바다에선 머스탱기가 관중석에 추락해 11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춥고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지널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